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 하나가 사실은 하나의 완전한 우주일 수 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입자나 점이 아니라 별과 은하, 심지어 자체 생명체까지 갖춘 완전한 우주 말이다. 믿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한때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생각도 비웃음을 샀다. 과학세는 터무니없는 이론이 공리로 자리 잡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모든 원자가 하나의 우주라는 생각이 오늘날 제2의 생명을 얻고 있다. 고전적 패러다임에 지친 물리학자들은 점점 대담하고 거의 신비로운 가설들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가설들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일축되기보다는 우주의 구조에 대한 가능한 설명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미친 생각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모든 것은 양자 물리학의 역설,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의 놀라운 유사성, 그리고 현실의 프랙탈적 특성에서 시작되었다. 원자, 은하, 뉴런. 마치 누군가 하나의 템플릿을 복사해 존재의 모든 수준에 반복해서 붙여넣은 듯하다. 마치 우리가 무한한 마트료시카 인형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각 껍질이 또 다른 우주 속에 숨겨진 우주인 셈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시작된다. 원자 안에 온 우주가 숨겨져 있다면 우리 세계가 마치 손가락 같은 것 안에 있는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원자는 그토록 작은 존재임에도 모든 것을 구성한다. 탁자, 공기, 물, 너와 나, 심지어 빛까지. 그것은 의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안정된 토대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 역설이 있다. 과학자들이 원자를 연구할수록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점점 줄어든다. 그 결과 그들은 거의 완전한 공허를 발견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규모를 이해하려면 원자를 축구 경기장 크기로 확대한다면 핵은 공 크기이고 전자는 가장 먼 관중석 근처를 공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진공,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공허, 무. 마치 건물이 홀로그램으로 밝혀진 것과 같습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원자는 단순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다. 그 입자들은 결코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자는 정확히 포착될 수 없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듯 궤도를 따라 돌지 않는다. 말하자면 흐릿하고 모호하다. 확률의 파동과 같아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생각해보라. 가장 단단한 물체조차 사실은 조직화된 공허의 환상일 뿐이며 그 안에는 유령 같은 에너지 구름들이 날아다닌다. 이것이 상식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자, 주목하라. 원자 안에 단단한 핵이 아니라 흐릿하고 확률적이며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겉보기 공허함이 예를 들어 우리 우주만큼이나 극도로 복잡한 구조를 품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원자를 단순한 입자가 아닌 다른 차원 혹은 우리의 인식에서 숨겨진 전체 시스템으로 통하는 잠재적 창문으로 간주한다. 전자가 궤도에서 궤도로 순간 이동할 수 있고 입자들이 물리적 접촉 없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모든 모델이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가능한 현실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자는 벽돌이 아니라 포털이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토끼굴이다. 나무를 바라보면 가지가 보이고 그 다음 더 가는 장아지가 보이며 또 더 가는 가지가 보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반복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갖가지는 나무 전체와 유사하다. 이제 몸속 혈관, 잎사귀의 무늬, 번개, 해안선, 기관지 구조 등을 살펴보라. 이 모든 것이 프랙탈이다. 단순한 아름다운 수학적 도형이 아니다. 현실을 구성하는 보편적 원리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같은 놀라운 규칙성을 더 자주 마주합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단지 규모만 달라질 뿐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은하 분포와 인간 뇌의 신경 연결을 비교했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암흑 물질의 실타래로 연결된 거대한 은하 군집은 마치 거대한 신경망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뇌가 우주의 축소판이거나 반대로 우주가 거대한 뇌인 듯했다.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자. 원자 중심의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 세포 안의 분자, 분자 안의 원자. 그러나 원자 역시 하나의 세계다. 이는 반복이며 유사성의 연쇄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네가 보는 건 혼돈이 아니라 패턴이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유사성, self-similarity,라 부르며 부분들이 전체의 형태를 반복한다는 원리다. 이로 인해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만약 우리 우주가 프랙탈이라면, 무한히 중첩된 구조라면, 내 손안의 모든 원자가 우주 전체의 축소판이라면, 그리고 그 우주의 모든 원자가 또 다른 더 작은 우주라면, 이런 과정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이 이론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카오스 이론의 모델들, 만델브로 집합 같은 수학적 구조들, 심지어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관한 우주론적 데이터까지도 뒷받침한다. 양자 중력 개념과 다차원 공간의 아이디어 모두에 부합한다. 우리는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프랙탈적 접근은 이 경계를 흐리게 한다. 모든 것은 단지 다른 규모에서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 안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자체 은하계, 문명, 역사, 어쩌면 꿈까지 가진 하나의 우주일 수 있다. 원자마다 우주가 있다는 생각이 시처럼 들린다면 수학은 이를 거의 공식 문서 수준으로 만든다. 결국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그러한 모델들이 이미 존재하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첩된 공간 이론은 가장 흥미로운 개념 중 하나다. 이는 끈 이론에서 말하는 중첩된 우주 또는 브레인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 세계는 다차원 공간에 떠 있는 3차원 막 또는 브레인이다. 그 안에는 두꺼운 책의 페이지처럼 각각 고유한 현실을 가진 다른 브레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원자는 별개의 우주가 숨겨진 말려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책의 수천 페이지가 잉크 한 방울로 접히듯 작고 조밀하게 말려있을 수 있습니다. 프랙탈과 무한 중첩의 수학입니다. 만델브로 집합도 동일한 수학적 괴물로 단일 조각 안에 전체 도형의 무한 복제본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무한한 자기 유사성의 시각적 환상이다. 단순한 예쁜 그림이 아니다. 모든 수준에서 자기 유사성을 지닌다면 현실이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정확한 모델이다. 우리 우주가 프랙탈이라면 원자는 동일한 구조의 더 작은 복사본이다. 이는 수학적으로 이 중첩이 무한히 계속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원자 안에 하나의 우주가, 모든 전자 안에 하나의 소우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된다. 현재 이론 물리학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우주 홀로그래픽 이론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3차원 현실로 인지하는 모든 것은 공간의 2차원 경계면에 인코딩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홀로그램과 같다.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정보는 표면에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 원자 안에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이 인코딩될 수 있는 정보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셈이다. 마치 5g 무게의 USB 스틱에 영국 도서관 전체가 담겨 있는 것과 같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일부 양자 중력 이론은 공간과 시간이 기본 양자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무한히 축소될 수 없는 격자를 형성한다. 이는 이산적이다. 그리고 만약 각 노드가 메모리 셀처럼 정보를 저장한다면 원자는 최소한 우주 네트워크의 한 노드다. 아니면 별개의 소우주를 저장하는 노드일 수도 있다. 당신의 손을 보라. 수십억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 각각이 자체 은하계, 자체 법칙, 자체 생명체를 가진 별개의 우주라고 상상해보라. 이는 당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거대한 메가 우주 전체를 운반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멋지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프랙탈 구조 가능성을 생각할 때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수준에서 반복된다면, 모든 원자가 그 자체 안에 심연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몸은 다른 누군가, 너무 작아서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우리를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에게는 하나의 우주인 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원자 속 한 입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창조주를 보지 못하겠는가? 이제 질문이다. 우리 각 원자 안에 우주가 존재하고 그곳에 지성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들에게 무엇일까?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강력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신으로 보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의 움직임, 숨결, 감정이 그들의 세계에겐 진정한 우주적 대격변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우리의 심장 박동이
그들의 우주에서 중력파가 되고 우리의 손길이 은하계의 변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규모로 살아가며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일을 계속해 나간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우주가 탄생하고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은 채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도전이다. 프랙탈성의 논리는 냉혹하다. 모든 원자 속에 우주가 존재한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현실 속 한 원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은하계들은 단순히 거대한 존재의 몸속 물질, 진동의 결과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온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의 손가락에 붙은 피부 세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적 역설의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는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무한히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생명체의 한 점이자 그 안에 누군가에게는 우주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자 거대 구조물이다. 이 관점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 우리 몸과 물질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 문자 그대로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원자는 단순한 물리학이 아니라 우주로 통하는 관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존재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면 언젠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려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은하 전체, 모든 별과 행성, 심지어 당신과 나조차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의 손가락에 있는 작은 원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아니, 이건 멋진 영화 맨 인 블랙 스타일의 공상과학이 아니다. 이는 가능한 현실이며 우연히도 오늘 논의의 주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규모는 절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무엇이 크고 작은지 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과학은 점점 우리의 자의 날개를 꺾고 있다. 양자 물리학은 이미 크기가 관찰자에 대한 인식에 불과함을 증명했다. 공간은 휘어지고 압축되고 늘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는 거대할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1000배로 확대해보라. 모든 원자 안에 하나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수십억 개의 그런 원자로 이루어진 존재라면 우리 역시 거대한 몸체 안에 하나의 원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 주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현대 천체 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신경망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은하들의 거대한 필라멘트가 노드에서 연결되고 그 사이의 공극은 세포 사이의 막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우주 공간의 물질 분포를 뇌 조직에 비유한 바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규모뿐이다. 이제 현미경으로 내 손가락을 들여다보라. 세포 핵, 막 구조물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관측하는 공간이 단지 미지의 거인의 몸속에 있는 동일한 조직 조각에 불과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신경세포, 단백질 분자, 피부세포에 거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수십억 년의 진화가 이 존재에게는 단 한 번의 숨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부인 이 존재가 우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면 마치 네가 네 손톱 한 원자 안에 사는 미생물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오히려 알고 있다면 그 존재가 자신 안에 있는 우주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럴 경우 우리의 빅뱅은 그 몸속의 단순한 생화학적 반응, 생각의 섬광 혹은 신경 자극에 불과할 것이다. 아마도 그 존재가 손가락을 움직이기로 결정한 순간 대재앙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원자라면 그 존재 역시 더 거대한 몸속의 하나의 원자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무한히 이어진다. 프랙탈 우주는 단순히 스스로를 반복할 뿐만 아니라 마치 서로를 바라보는 무한한 거울들처럼 그 자체 안에 구축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이 존재의 사다리 위 무수한 계단 중 하나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양자 물리학에서 시작된다. 예측 불가능하고 다소 미친 듯한 이 과학 분야는 오래전 알려진 논리의 경계를 넘어섰다. 양자입자들이 광대한 거리에서 서로를 감지할 수 있다면 원자가 우주 자체를 감지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양자 얽힘을 이용한 고전적 실험을 보라. 한때 연결되었던 두 입자는 여전히 서로의 상태를 알고 있다. 이는 가설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하나도 같은 순간에 변한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그렇다면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우주 전체와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어떨까? 단지 이웃 입자들과가 아니라 필드와 현실의 구조와
우주적 의식이라 부를 수 있는 무엇과도 말이다. 다시 한번 이중 슬릿 실험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실험에서 입자는 관찰 여부에 따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입자는 자신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알다는 무슨 뜻일까요? 입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단순한 물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물질의 행동은 관찰의 영향 아래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조차도 맥락을 감지하고 관심에 반응하며 관찰이라는 개념 자체와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감정을 느끼는 듯하지만 양자 수준에서만 그렇다. 홀로그래픽 우주 가설에 따르면 우주 전체에 대한 모든 정보는 우주의 모든 지점에 담겨 있다. 이는 모든 원자가 우주의 완전한 이미지를 잠재적으로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일 원재는 홀로그램처럼 전체 우주의 미세한 투영이 담겨 있다. 각 조각이 전체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관점이다. 아마도 원자들은 현실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지각의 능동적 노드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주는 그들을 통해 마치 자신의 반사를 인지하는 거울처럼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양자 중력 분야에 접근하며 물질과 공간이 정보에서 비롯된다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는 먼저 입자가 있고 그 다음 데이터가 있다는 기존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가 물질을 창조한다는 의미다. 즉 모든 원자는 일종의 미시적 센서이자 안내자, 현실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양자 노드라는 뜻이다. 결과는 무엇인가? 아마도 모든 원자가 하나의 우주일 것이다. 이는 비유나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이 더 이상 서둘러 배제하지 않는 상당히 타당한 가설이다. 우리는 미친 듯한 거의 유치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나 단계별로 실험을 거쳐 이론을 거쳐 이미 이 생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무시할 수 없는 질문으로 변모한다. 특히 양자 얽힘이 거리를 통한 일반적 연결을 깨뜨릴 때 더욱 그러하다. 홀로그래픽 모델은 모든 원자가 우주 나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제안한다. 수학적 모델은 거울이 서로를 바라보듯 현실의 무한한 중첩을 허용한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맥동하는 등대처럼 위를 향하고 동시에 내면을 향해 답을 찾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아니라 그 더 큰 것의 반영이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한 마트료시카 인형의 한 층이다. 우리는 우주 밖에 있지 않다. 우리가 바로 우주 그 자체다. 물론 이건 단지 이론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이런 미친 아이디어들이 과학의 지평을 넓혀왔다. 한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 시간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 입자가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과 입자 양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미친 생각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네 손가락 속 원자 하나 안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을지도.